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디즈의 양디입니다. 1월 달에 시작한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를 부디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아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벗고요. 요즘에 동영상 촬영이 좀 많이들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진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면 훨씬 더 특별해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과 시퀀스 세팅 그리고 비디오 트랜지션 즉 전환 효과에 대한 다양한 꿀팁들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시퀀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상으로 시작할 때는 그냥 여기 있는 클립을 드래그해서 이 소스 영상과 같은 사양의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보통 사진들은 이 영상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퀀스를 만들면 4K보다도 더 큰 시퀀스를 아마 만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풀 HD 사이즈의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는 파일에 New에 가셔서 세 번째 메뉴에 있는 시퀀스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혹은 이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창에 New 아이템 클릭하셔서 시퀀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창이 하나 쭉 열리면서 목록이 나오는데 이거는 프리미어가 준비를 한 사전 세팅 목록들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HDV에 1080p30을 선택을 해줄게요. 사실 여기에서 모든 설정들을 대부분 바꿀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위에 상단에 있는 세팅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해줄게요. 저희가 선택한 사전 세팅에 다양한 설정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에디팅 모드는 가장 위에 있는 커스텀으로 바꿔주시고 타임 베이스는 그대로 29.97 프레임으로 가시고 프레임 사이즈는 풀 HD이기 때문에 1920 그리고 세로 사이즈는 1080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픽셀 에스펙트 레이셔 스케일 픽셀즈 1.0으로 바꿔주시고 필드는 노 필즈 프로그레시브 스캔으로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맷은 29.97 프레임 드롭 타임 코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오디오와 비디오 프리뷰 부분은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풀 HD 시퀀스의 세팅입니다. 만약에 나는 4K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 비디오 사이즈를 1920에서 3840으로 그리고 세로는 216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나는 인스타그램에 동영상 올릴 거예요. 정사각 형태의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레임 사이즈를 1080 가로 세로 1080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풀 HD를 만들 거니까 다시 가로를 192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퀀스 이름을 적고 OK를 딱 누르면 시퀀스가 생성이 되는데 간단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세팅을 자주 쓸 거다라고 하면은 이 설정 전체를 저장을 해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팅창의 가장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Save Preset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전체 세팅을 프리셋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버튼인데요. 클릭을 해주면은 무슨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지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FHD를 만들었으니까 FHD라고 적어줍니다. 밑에 디스크립션 설명은 비워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OK 누르시면 이렇게 사전 설정 창이 한번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가장 아래쪽에 커스텀이라는 항목에 우리가 방금 만든 풀 HD 프리셋이 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퀀스 이름 적어주시고 OK를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풀 HD 설정의 시퀀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사진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샘플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을 더블 클릭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I 누르면은 이렇게 임포트 창이 열립니다. 저는 이 포토 사진들을 불러올 건데 몇 개만 불러오겠다라고 하면은 일부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누르셔도 되고 나는 이 전체를 다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포토 폴더 전체를 임포트를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폴더째로 불러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전체를 이렇게 쭉 선택을 하고 타임라인 위에 딱 올려놔 볼게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보통 사진은 풀 HD 사이즈보다 좀 큰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사진의 아주 일부만 이렇게 보이죠? 화면을 좀 비율을 조절을 하고요. 좀 더 작게 해볼까요? 10%로 하고
자,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 이렇게 화면을 작게 만들고 모션을 딱 클릭을 하면은 이 주변에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 보이시죠? 찾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창을 두 번 따닥 누르셔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파란색 가이드가 사진의 실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펙트 컨트롤 창 요 스케일에서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 이 프레임에 맞게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 창에서 바로 이 모서리를 잡고 늘렸다 줄였다 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12개를 불러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거를 수정을 하면 좀 피곤하겠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주시고, 자, 사진을 전체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팝업 메뉴가 이렇게 쭉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와 셋 투 프레임 사이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좀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 이 모든 사진들이 이 화면에 맞게 사이즈가 조절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와 셋 투 프레임 사이즈가 있는데 결과물은 동일합니다. 셋 투 프레임 사이즈로 바꿔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결과물은 동일한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스케일 값을 100을 기준점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는 이 프레임에 맞게 사진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 그 줄어든 스케일 값을 100으로 다시 재설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셋 투 프레임 사이즈는 사진을 화면에 맞게 조절을 하고 그 조절된 것만큼 스케일 값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저는 보통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큰 사진의 경우에는 이 화면에 맞게 사진을 조절을 하다 보면은 스케일이 엄청 줄어들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 화면에 맞게 사진을 스케일을 줄여갖고 조절을 하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줄어들어서 32.8이 됩니다. 이게 심하면은 막 6, 7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미지 크기가 엄청 크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뭔가 애니메이션을 주거나 키프레임 작업을 할 때 조금만 이 수치를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사진이 확 이렇게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오늘 하려는 작업과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이 하나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넣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너 핸드폰 사진도 넣고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도 넣고 이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도 넣고 막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진의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면은 키프레임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스케일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케일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서서히 이제 커지게 하는 효과를 모든 사진에 적용을 하고 싶단 말이죠. 일단 예시로 이 전체를 셋 투 프레임 사이즈로 이렇게 딱 조절을 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레임에 맞춘 그 사이즈로 딱 조절이 됐죠. 첫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하고 스케일 값을 이렇게 약간 커지는 거니까 한 56 정도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이 사진은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서서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나머지 사진에도 똑같이 주기 위해서 이 모션 값을 복사를 컨트롤 C 혹은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나머지 사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컨트롤 V를 해서 선택을 하고 줍니다. 보통 이러면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 보시면 같은 사이즈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적용이 됐는데 다른 카메라에서 찍거나 아까 우리가 지정해놨던 화면 사이즈가 이미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결과가 참담합니다. 이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로 작업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다시 원상 복구를 뚝뚝 시켜주고요. 자, 초기화가 됐죠? 이 전체를 클릭을 하고 다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하고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아까는 20 몇이었는데 지금 이제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얘를 110으로 증가하는 키프레임을 이렇게 줍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이 모션을 똑같이 카피, 복사를 하고 나머지 전체 사진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카메라에서 찍었든 이게 세로로 되어 있는 사진이든 보시면은 동일하게 이 비율이 증가하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각 상황에 맞춰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편한 방법을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바뀔 때 좀 더 멋지게 바꾸고 싶다면은 트랜지션, 즉 전환 효과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펙트 창으로 가보시면은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트랜지션, 기본 트랜지션 효과가 있어요. 이 이펙트 창에서 하나씩 끌어다가 이 사진과 사진 사이에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효과가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트랜지션이 뭔지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직접 드래그를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서 이게 어떤 효과구나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효과를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이거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위아래로 바꿀 건지 이렇게 위아래로 바꿀 건지 혹은 양옆으로 바꿀 건지 이런 옵션, 조정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고 전환되는 효과의 길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트랜지션 모양이 나오면서 마우스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좀 더 길게 혹은 이렇게 좀 더 짧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우고 싶으면 선택을 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간단하게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랜지션은 이 디졸브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크로스 디졸브가 영상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전환되는 효과인데요. 크로스 디졸브 같은 경우에 이 앞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 트랜지션이라는 의미예요. 기본 트랜지션이 뭐냐 하면은 사진 혹은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이 두 영상 사이를 클릭했을 때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기본 트랜지션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로스 디졸브 효과인데요. 그래서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쓰는 트랜지션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기본 트랜지션입니다. 만약에 다른 걸 나는 기본 트랜지션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봤던 플립 오브 같은 거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Set Selected as Default Transition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원래 크로스 디졸브에 있던 파란색 박스가 이쪽으로 옮겨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효과 지우고 여기다 선택하고 컨트롤 D 누르면은 이렇게 플립 오버 효과가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트랜지션이 편리한 게 이 영상 전체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 영상 모든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기본 트랜지션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다른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다시 다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다시 크로스 디졸브로 기본 트랜지션을 바꾸고 난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D 누르면 이렇게 모든 영상의 시작과 끝까지 다 이렇게 트랜지션이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사진이 서서히 커지는 애니메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이 사진 사이마다 크로스 디졸브로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사진이 교체되는 사진 슬라이드 쇼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적당한 음악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불러와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싹 깔아주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워버리고 영상에 맞춰서 딱 깔아주면은 이렇게 멋진 사진 슬라이드 쇼가 마무리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 이렇게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느라 영상이 조금 길어지기는 했는데 사실 진짜 필요한 작업만 한다고 하면 1분 안에 끝나는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사진들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여친 남친 사진으로 깜짝 이벤트를 열어줘도 좋고 아니면은 자녀 사진을 이렇게 특별한 기록으로 남겨놔도 좋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배워두시고 필요한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